네, 죄송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전 이제 이번 주 논문은 이제 스택 오토 인코드 폴더 P300 컴포넌트 디텍션인데요. 이제 이때 즉 EEG에다 이제 딥러닝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이제 선별하게 된 이유는 저랑 용환님이 이제 연구 분야가 EEG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EEG에다가 이제 딥러닝이나 오토 인코더를 이제 적용한 논문 중에 이제 여러 논문들 중에 이제 이 논문을 선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파는 신경계에서 뇌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전기의 흐름입니다. 즉, 이제 뇌 신호라고 이제 이해하면 편하시고요. 심신의 상태, 그러니까 신체적인 상태 혹은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게 이제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그다음 뇌 활동 상황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포심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긴장했다든지 이런 감정을 이제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의 정기적 활동에 대한 신경 생리학적 측정 방법으로 두께 부착한 전극을 통해 기록합니다. 이제 주입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 두피에 부착한 전극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ERP입니다. ERP는 Event Related Potential인데요. 이는 사건 관련 전이를 의미하고요.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극을 이제 피험자에게 제시를 하면 이제 자극 제시와 관련하여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나는 뇌 전기적 활동을 나타냅니다. 즉, 이제 제시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뇌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RP는 구성하는 건 이제 양전이와 음전이 그 포지티브 포텐셜과 이제 네거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여러 개의 정점 혹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자면 자극 제시 후에 300ms 후에 나타나는 양전이, 그러니까 양성 전이를 P300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자극 제시 후에 400ms 후에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음전이다. 그러면은 N400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번 논문에서 사용한 P300은 자극 제시 후에 약 300ms 이후에 나타나는 양성 전이 파이형입니다. 그래서 특정 소리나 사진을 제시하고 약 0.3초 반응하는 뇌파를 P300이라 부르는데요. 피험자와 자극 사이에 상호작용이 초래되는 내인성, 즉 신체 내부에 기인하는 그런 전이기 때문에 뇌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이가 바로 이 P300 전이입니다. 이번 논문도 이제 마찬가지로 P300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P300, 300ms 이후에 나타나는 양성 전이가 P300, 그리고 400ms 뒤에 나타나는 음성 전이가 N400입니다. 그래서 먼저 P300 디텍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300 탐지에는 이제 전처리, 그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처리 같은 경우는 잡음 대비 신호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요. 원래 이지 신호에 이제 대역통과 필터링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 추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화, 에버리징을 사용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평균화가 바로 이제 잡음 대비 신호를 이제 점차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어, BCI 시스템의 비트 전송률을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ERP의 고양을 왜곡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Discrete Wavelet Transform 혹은 이제 뭐 PCA와 같은 이제 기법들이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분류입니다.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그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어, 검증된 것이 이제 피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FLD와 그다음 LDA, 그다음에 BLDA 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이제 캡을 사람의 머리에 씌우면은 전기 신호를 얻고 그다음에 신호를 얻어서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다음 에포크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특징을 추출하고 그다음 분류를 하는 이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진행된 배경에는 이제 딥러닝이 이제 그 새로운 딥러닝에다가 이제 BCI 시스템이 적용되는 새로운 연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비지도 사전 훈련과 후속 미세 조정의 조합을 사용하여 그 심층 신경망이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고,
또 일부 패턴식 사례에서는 다른 최신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적 혹은 선형으로 분리 불가능한 또 시간 샘플 공간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지 채널의 이제 특징이다 보니까 이제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피처 벡터에 유용한 딥러닝 모델이 이제 새롭게 분류 방법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스택 오토 인코더가 P300을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평가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LDA 혹은 MLP 등의 기존 분류 방법과 성능을 비교한 것이 이번 논문의 이제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논문이다 보니까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잘한 게 좀 많아서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입니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이제 P300 BCI에다가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때 이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은 복잡하고 비선형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차원의 저주에 영향을 받는 기존 분류 방법, 예를 들면 SVM과 같은 기존 분류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역전파를 사용하여 훈련된 많은 신경망도 사용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떠오르게 된 것인데요. 신경망이 더 많을수록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백프로퍼게이션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미니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응용 분야에서는 2개 이하의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 각 레이어는 이제 약간 그리디 웨이로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연속적으로 학습됩니다. 이전 레이어가 훈련되면은 이제 레이어에 의해 입력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새 데이터가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전체 네트워크에 이제 지도된 미세 조정 단계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딥 네트워크 모델의 이제 다음의 범주에 이제 이 네 가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 논문의 주인공의 스택 오토 인코더입니다. 싱글 오토 인코더, 즉 AA는 레이어의 2개의 레이어를 가진 신경망입니다. 인코딩 계층은 이제 네트워크의 입력을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 레이어는 입력을 다시 디코딩, 즉 복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코딩 층에서의 뉴런의 수는 이제 입력 차원의 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싱글 오토 인코더의 목표는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입력 인스턴스 X의 코드 H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 보면은 이제 FENC는 인코딩 레이어에 의해 계산된 함수이고 그 다음에 디코딩 함수는 디코딩 레이어에 의해 계산된 함수입니다. 인코딩 레이어의 뉴런 수가 입력 차원보다 적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계층에서 네트워크는 차원을 줄임으로써 입력에서 이제 중복성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고트 인코더의 핵심 기능은 비지도 사전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공급되되 층별로 이제 첫 번째 레이어가 사전 훈련되면 다음 오토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층은 이제 기존의 지도 어, 슈퍼바이스드 분류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전파된 신경망은 역전파를 이용해서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 부분입니다. 스테고트 인코더 기존 모델 분류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이제 ERP 실험을 설계하였고 수행하여 사용된 분류기의 교육 및 테스트를 위한 P300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극장치인데요. 자극장치는 이제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이고요. 자극장치의 주요 부분은 빨간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상이 다른 세 개의 고출력 발광 다이오드, 즉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극기 핵심은 필요한 자극을 생성하는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러니까 제어판은 LCD 디스플레이어와 이제 자극 프로토콜의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푸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극기는 또한 EEG 레코더에 대한 추가 동기와 신호를 생성합니다. 자극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드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ERP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타겟 혹은 non 타겟 자극과는 별도로 이 장치는 또 노란색이 이제 디스트랙터 스티뮬이라고 이제 산만함을 야기하는 자극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 자극은 이제 P300, P3이고요. 파형의 하위 구성 요소인 P3A를 유도하는데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극 프로토콜입니다. 실험을 위해 이제
자극장치 설정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각 다이오드는 이제 1초에 한 번씩 깜빡이고 각 플래시는 500ms가 소요됩니다. 적색, 녹색, 황색 다이오드 전멸의 확률은 이제 각각 83%, 13.5%, 그리고 3.5%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녹색 다이오드는 타겟 스timul이고 빨간색 자극은 넌 타겟 자극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다이오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트랙터 스티뮬리이고요. 후속 처리에서는 이제 노란색 자극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극장치에 1분 동안, 2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각각 30개의 표적 자극을 포함하고 각 5분기 3개의 그 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두 단계 사이에 짧은 휴식이 있었고 피험자들은 이제 눈 깜빡임을 제한당하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업무 관련 인식 또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EG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거나 이제 눈을 깜빡여도 데이터에 노이즈가 끼게 돼서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지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절차입니다. 각 피험자는 실험 과정에 대해 숙지를 받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은 다음 이제 EEG 캡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참가자를 이제 피험자를 이제 방음 혹은 이제 방음 이제 빛과 소리를 차단하는 이런 실험실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록 방법인데요. 브레인 비전 증폭기와 기록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는 이제 후속 실험에서 사용되었고요.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어졌는데 그 샘플링 레이트는 1kHz, 채널은 총 19개고요. 해상도는 0.1 마이크로볼트, 그리고 임피던스 인계값은 10kΩ로 이제 설정되었고, 이제 그, 그 저역 통과 필터는 이제 250Hz로 이제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피험자의 비율 구성인데요. 25명의 건강한 이제 20대에서 26세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15명의 데이터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전에 5명의 피험자가 지금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피험자는 과도하게 부주의하고 깜빡거리기 때문에 이제 실험에 이제 잡음이 껴서 결국 정상적인 측정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은 이제 P300이 반응이 이제 부족해서 결국 이 실험에서 15명의 데이터만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이제 그 이제 적어놓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세트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패턴 인식 부분입니다. 특징 추출 관련해서는 윈도우 평균 패러다임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의 기능과 가장 중요한 시간 간격을 포함하는 이제 최신 방법이고요. 어, 먼저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각 데이터 세트는 타겟 이벤트는 이제 녹색이고 그다음에 넌 타겟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자극을 사용하여 에포크로 분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는 자극 500ms 전에 시작되었고 자극 후 100ms 후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각 시험으로부터 자극 개시 전에 이제 앞부분에 500ms를 차감해서 이제 기준선 보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 초반부에 500ms를 이제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화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자극 개시 후에 이제 150ms부터 700ms 사이에 50ms짜리의 장시간 위도가 선택되었고요. 사용된 강력은 이제 P300 및 기타 인지 ERP 구성 요소의 예상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두 총 이제 19개 채널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채널이라 하면은 각 뇌를 이제 EEG 캡의 각 채널이 이제 뇌를 이제 뇌 부착되는데 이제 주로 뭐 부정엽, 후두엽, 뭐 전두엽 부분 등을 이제 해서 이제 신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각각의 개별 특징 벡터는 그 길이를 사용하여 정교화되었습니다. 다음 분류입니다. 분류를 위해서 이제 선형 판별 분석 혹은 다층 펍스트론을 이제 스택 오토 인코더와 비교하였습니다. 특징 벡터는 이제 아까 그 패턴 인식 부분, 그 전처리와 특징 벡터에 나온 바와 같이 출시되었고요. 훈련 세트는 이제 4개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결되었고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진폭과 지연 시간이 이제 다른 관찰 가능한 P300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수동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각 피험자에서 이제 모든
대상 체험이 사용되었고요. 그 상응하는 수의 타겟, non 타겟을 각 주제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훈련 데이터 세트는 366개의 타겟과 366개의 non 타겟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교육 시험이 무작위로 이제 선별되었고요. 비지도 훈련, 사전 훈련과 감독된 지도된 이제 미세주종 모두의 훈련 세트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 모델의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20% 무작위로 선택된 훈련 데이터 집합 하위 집합이 유효성 검사에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매개 변수를 삽입하고 결과를 학습 및 평가하는 과정을 10번 반복해서 각 구성의 성능을 평균화시켰습니다. 파라미터를 찾은 후에는 모델을 전체 교육 세트에 삽입 학습한 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매트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주로 신호 처리에 사용하는 게 매트랩이고, 이제 그 매트랩에 이제 딥러닝 툴인 뉴럴 네트워크 툴박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테고트 잉크의 파라미터는 검증 세트의 결과를 사용해서 경험적으로 최적화되었고요. 실험은 이제 두 개의 레이어로 시작한 후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거나 분류기의 성능이 중간에 멈출 때까지 새로운 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절차, 또 분류 절차를 설명드리면 130개의 이제 숨겨진 유형을 가진 첫 이제 그 오토인코더가 훈련되면은 100개의 숨겨진 유형을 가진 히든 레이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토인코더를 첫 번째 오토인코더와 연결하여 그 신경망 구조가 이제 209, 130, 100, 209 신경망을 형성해서 훈련시킵니다. 당 50개 히든 레이어를 히든 유런을 갖는 세 번째 오토인코더를 두 번째 오토인코더와 연결하여 209, 130, 100, 50, 20 신경망을 형성하고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20개의 히든 유런을 가진 네 번째 오토인코더를 세 번째 오토인코더와 연결하여 209, 130, 100, 50, 20, 209 신경망을 형성하고 훈련시킵니다. 이거에 관련된 모식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 본 내용이 본 발표가 끝나고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적합을 줄이고 가중치 업데이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매개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어, 이번 레이어의 weight regulation은 0.04, 그다음에 sparsity regulation은 4번, 4, 그다음에 sparsity proportion은 0.2, 그다음에 입력 특징 벡터는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여 이제 인코딩 되어 다음 오토 인코더의 입력 벡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전 훈련된 전체 이제 네트워크는 역전파리 유닛에서 다시 미세 조정하고 훈련 반복횟수는 경험적으로 10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LE의 교육을 위해 이제 차원의 저주의 영향을 축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결과입니다. 먼저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accuracy와 precision, recall은 여기서 이제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정확도는 먼저 일단 TP는 이제 true positive 실제 양성 검출에 쓰고요. TN은 number of true negative detection, 즉 실제 음성 검출에 쓰고, 그다음에 FP는 false positive 거짓 양성 검출에 쓰고, FN은 false negative 거짓 음성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이제 전체를 더한 값에 이제 그, true, positive, true, negative를 더했고요. 그다음에 정확도 같은 경우는 true positive야, 그다음에 false positive에다가 true positive의 비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도는 true positive와 그다음에 false negative를 더한 값에 true positive를 이제 나타냅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와 테스트 단계에서 각 실험의 데이터를 평가했습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와 유사하게 모든 표적 타겟 실험이 포함되었지만 상응하는 수의 첫 번째 논 타겟 시험만이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피험자에 대해 90개의 타겟, 90개의 논 타겟 시험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큐레시 같은 경우는 SAE 69.1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73.6%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리콜 같은 경우는 58.8%로 가장 높았습니다. A가 전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다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노란색 막대 그래프를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란색 데이터가 다 높은지 않지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이 실험의 목적은 스택 오토 인코더가 두 개의 다른 분류기, 즉 LDA와 MLP보다 P300 디텍션에 더 잘 수행되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 먼저 4명의 PM에서 이제 병합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 훈련을 하고 이제 추가 교육을 하지 않고 다른 11명의 피험자에 대해서 테스트합니다. 스택 오토 인코더는 이제 그, 멀티레이어 퍼세트론보다 이제 어, 그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도 이제 유의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p 밸류 값이 0.01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타운이 이제 그 향상됨에 따라서 스테고트 인코더의 베네핏 역시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선형 분류기에서는 차원의 저주가 나타나는데 스테고트 인코더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스택 오토 인코더는 MLB보다 오버 트레이닝이 덜하지만 파인 튜닝,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약 100회 반복한 후에 정확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 천천히 이제 그 정확도가 또 하락하는 것을 이제 볼고요. 그래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한 보다 정교화된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택 오토 인코더를 이용한 디텍션 방법을 건강하고 마비된 피험자 모두를 위해 온라인 BCI, 즉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경망 구조입니다. 차근차근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인풋이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이론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히든 이론이 이어지고, 다시 히든 이론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경망이 구성이 됩니다. 논문에 설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스테고틱 코더는 이제 그리디 레이어 바이스 트레이닝 후 전체 네트워크 웨이트를 파인 튜닝 한다고 합니다. 네, 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